상대의 머릿속에 맴도는 생각만 듣고도 이것을 현실로 구현해내는 공간기획의 달인. 안녕하세요. 아이디어로 정면 승부하는 이경입니다. 아이디어는 실행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아이디어가 고갈돼 정체된 당신에게 뒤통수를 때리는 듯한 터닝포인트가 될 아이디어 정면 승부. 상상이 현실이 되는 마법 같은 프로세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3월은 새 학기, 새 시즌이라 많이들 바쁘셨을 텐데 이제 좀 적응이 되셨나요? 특히 아이를 처음 유치원에 보내거나 처음 학부형이 되신 분들은 정말 정신이 없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3월의 의미는 남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주제는요. 아이야 어서와 1호점으로 진행됐던 지민이네 집입니다. 제가 22년의 경력을 바탕으로 새 시즌을 준비하게 된 그야말로 첫 프로젝트였는데요. 이 사업에 영감을 준 저희 아들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네요. 제 인생의 절반을 공간을 다루는 일로 보내온 저는 아이 공간 사업을 앞두고서 너무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구상을 하던 중에 하루는 11살 된 아들이 재작년이니까 겨울에 11살 된 아들하고 모처럼 함께 이제 불을 끄고 눕게 됐답니다. 바쁜 엄마하고 오랜만에 누운 아들의 대화예요. 제가 아들, 엄마가 새 사업을 좀 하려고 하는데 내 방을 좀 꾸며주려고 그래. 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아들이 진심으로 아주 진지하게 근데 막 신이 나가지고 자기 방을 설명하는 거예요. 불을 끄고 누운 그야말로 이렇게 달빛에 천정이 환해지잖아요. 이렇게 허공에 눈을 반짝반짝 뜨고 있는 게 보여요. 거기에 막 두 팔을 휘저으면서 설명하는데 저는 그때 이 아이야 어서와 사업의 비전을 봤습니다. 우선 내 방에 보이는 거 모든 거 다 치워주세요. 에? 벽장 같은 데다가 다 집어넣어서 깨끗했으면 좋겠어요. 헐, 저는 그때 정말 놀랐어요. 야, 아들 너 그렇게 심플한 거 좋아하는 애였어?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2층 침대를 지어주세요. 근데 2층 침대를 2층에만 지어주세요. 바닥을 비워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놀러 오면 방바닥에 앉아서 놀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뭐 누구네 집처럼 바닥에 매트 좀 깔아주시면 안 돼요? 막 진짜로 막 부탁하는 거예요. 제가 듣고 있었죠. 이렇게 기특해서. 참, 그리고 뭐 2층에 올라가는 사다리는 없어도 된대요. 왜냐하면 책상을 밟고 올라갈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1층 한쪽에 책상으로 하면 뭐 딱 좋아 막 그러길래 제가 물었죠. 근데 있잖아. 바닥에 매트를 깔면 책상 의자가 막 바닥에 베겨가지고 불편할 텐데 책상에 끌어지지도 않을 거야. 그랬더니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면 의자 대신 그네를 걸어달랍니다. 침대 프레임에 매달면 된다는 거예요. 저 이때 정말 두 번째 놀랐습니다. 우리 아들이 천재인 줄 알았어요. 어느 부모든 다 그렇잖아요. 아파트 천정은 매달 수가 없다는 걸 어떻게 알았지? 싶기도 하고 의자 대신 그네라는 발상을 한 게 너무 대견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신이 나가지고 한술 더 떠서 막 그럽니다. 이거는 안 들어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말한다면서 아빠 방과 자기 방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대단한 용기죠. 왜냐하면 보통 우리나라 그 한국인의 집 구조가 아빠의 권위, 아빠의 서재가 우선권이 있잖아요. 과연 그 영역까지 침범하지 못하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방, 아빠방, 그리고 아이방. 근데 딱 보통 아파트에 딱 들어가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런 말을 하는 거 보고 야, 우리 아들 진짜 자존감이 무척 높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이었어요. 암튼 이유를 다 말할 수는 없는데 이유는 하여튼 그럴듯했습니다. 저도 납득할 정도니까요. 제가 방송 분량 때문에 이걸 시시콜콜 말씀을 못 드리는 게 너무 안타까운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그대로 아빠에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더 제가 정말 너무 놀랐어요. 아유, 싫어, 안 돼. 그럴 줄 알았는데
틀린 말도 아니네. 그래서 명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주지 뭐까지 간 거죠. 그래서 결국 아빠의 파격 결정에 정말 놀라가지고 제가 아들 그래가지고 야 아빠가 진짜 바꿔준대 막 이러면서 빅 뉴스를 전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안 바꿨어요. 제가 귀찮아가지고 아직까지 아들방을 못 해줬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 사업의 비전과 확신이 이날 좀 더 명료해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이의 말에 얼마나 귀 기울이고 계세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혹시 어리다고 무시하고 그러진 않았나요? 이제는 직접 한번 물어보세요. 안 물어보고 엄마 맘대로 막 아무거나 사다가 막 이렇게 하니까 아이와의 대화가 아마 좀 첫 단추를 잘못 꿰인 것처럼 좀 티격태격 되는 거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공간을 다루는 사람이니까 이 분야로 예를 들게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네이버 검색창에 아이방 인테리어를 검색해 보세요. 대부분 같습니다. 이케아 같은 가구로 그냥 엄마 스타일의 엄마가 사서 그리고 지속적이지 않은 가구 잠깐 쓰다가 몇 살이 되면 또 한번 바꿔줘야 되는 그냥 그런 획일적인 가구를 들이고서 아이들에게 창의적이고 다른 생각들을 요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너무 무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엄마들이 선호하는 스타일로 구입하셔서 엄마가 보기에 좋았더라. 그런 모습으로 많이 계시진 않나요? 이제 꿈꾸는 아이로 키우고 싶다면 공간을 바꿔보세요. 보이지 않는 숨은 공간들이 아이들의 상상 속에서 나온다니까요. 그 숨은 공간 속에서 아이의 꿈이 자란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민이 방에 구현했던 레고가 진열된 천정, 이걸 천정을 쭉 따라 그 선반을 연결했더니 거기에 레고 작품들을 올려놨잖아요. 이것도 지민이가 찾아낸 거예요. 책 읽는 다락방, 침대 및 다락방, 신나게 매달릴 천정의 철봉, 다 지민이에게서 나온 발상들이었어요. 그리고 특히 이 방을 이제 고칠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 아이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방문을 책장으로 위장해달라는 거예요. 친구들을 초대해서 놀러 올 생각을 하니까 막 이런 거죠. 내 방 어딘지 찾아봐라. 막 이런 거를 상상하면서 저한테 방문을 어딘지 모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방뿐만 아니라 함께 병행한 작업들도 있어요. 그 지민이가 탄생했던 순간부터 함께 지내온 6년 된 아이 베니라는 토끼 인형입니다. 이 아이가 한 번도 옷을 갈아입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민아 우리 이 베니에게 무얼 해줄 수 있을까? 했더니 지민이가 그 입었던 내복 땡땡이 내복이 구멍이 났나 봐요. 그 내복을 주겠다고 저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베니의 옷도 해입히고 너무 의미 있는 일을 했어요. 이 인형을 제가 이제 허락받고 데리고 올 때 옷 해입혀서 올게 했을 때 지민이에게는 어떨 것 같아요? 6년 동안 생애 한 번도 떨어져 본 적 없는 베니와 잠깐의 이별을 하는 거였어요. 저는 그 순간이 너무도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심을 시키고 옷이 만들어져 입어가는 그런 상황을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엄마 편에 보내고 이렇게 소통을 또 했어요.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과연 정말 아이들을 위한 일이라고 확신할 수 있나요? 아이들이 원하는 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이때 6살, 7살 때만 해도 머리가 말랑말랑해가지고 정말 상상력이 말도 못하게 대단한 아이들이 학교에 가게 되면서 정말 불쌍해집니다. 12년 동안 보내는 학교라는 곳이 여러분 교도소와 같다는 사실 알고 계셨어요? 교문, 복도, 교실, 식판, 운동장 정말 교도소와 학교가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이런 곳에 우리가 아이들을 보내고 있어요. 단지 담장 높낮이만 다를 뿐이랍니다. 그 건축가 유현준 교수님도 학교 개선 프로젝트에 열정을 쏟고 피토하게 말씀하고 계신 게 이런 환경에 대한 인식 개선이거든요. 저도 너무 공감하는 일인으로서 아이들의 환경 개선이
정말 사교육보다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입니다. 자, 제가 아이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귀를 기울여 주니까 아이의 상상력이 폭발하면서 보세요. 저는 사업적으로 큰 영감을 얻었고 지금 그걸 현실로 실현시켰잖아요. 미국의 유명 기업 회장도 젊은 사업가들을 만나면 늘 이렇게 묻는답니다. 자네 요즘 관심사가 뭔가? 이렇게요. 그렇게 해야 젊은이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 요즘 트렌드, 새 사업 아이템까지도 알게 되는 행운을 얻게 되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가볼 곳은 그렇게 지민이에 의해서 완성된 지민이의 방입니다. 6살 지민이 방의 주인이 지민이라서 저는 정말 지민이에게 물었어요. 지민이가 했던 사소한 바람들까지 모두 공간에 녹여냈더니 요즘 어떤지 아세요? 작년 8월에 완성됐는데 요즘 동네 키즈 카페가 됐답니다. 다른 곳에서 엄마들이 만나는 게 아니라 다들 지민이네 집으로 놀러 오길 원하고 지민이도 밖에 나갈 게 아니라 정말 친구들을 방으로 초대하는 이게 가장 행복한 일이 된 거예요. 자랑스럽게 친구들을 초대하고 여기저기 숨은 공간들을 설명하면서 얼마나 어깨춤을 추는지. 여러분, 아이들에게 존경받는 부모가 되는 방법이 의외로 단순합니다. 비용을 들여서 방을 선물해줬다는 사실, 그것에 국한된 게 아니라요. 아이의 생각을 존중해서 만들어준 거예요. 그걸 실현해준 부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에게서 부모는 더 신뢰와 존경을 받는 거랍니다. 아셨죠? 어리다고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그 아이만의 나름의 생각들이 전부 있답니다. 저에게는 특별한 명함이 하나 있어요.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기 위해서 저 지니의 특별한 명함이 있는데요. 전화번호도 없고 딱 제 얼굴 캐릭터가 들어있는 지니라는 명함인데 아이들이 저에게 지니 이모라고 불러요. 램프에서 나온 소원 들어주는 지니처럼 이렇게 제가 돌아가고 나면 엄마를 통해서 전화가 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못다한 이야기들이 생각나면 이모 여기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매일 자기 방에 대한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수다쟁이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해주세요. 그건 제가 이건 싫고요. 뭐 이런 다양한 얘기를 했다가도 또 다른 생각이 들고 할 때마다 저를 찾게 되는 거죠. 전 정말 예전에 했던 일도 좋지만 이렇게 야근 없고 아이들 만나는 일을 하니까 낮 시간에 아이들하고 함께해서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순수한 아이들이 저를 찾게 되니까 더 행복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처음에 지민이 엄마를 통해서 제가 인터뷰 설문지를 발송해드렸는데요. 주의할 점을 전해드렸어요. 엄마 혼자서 작성하지 마시고 아이의 의견을 반영해서 작성해 주세요 였습니다. 그리고 엄마분께 당부드렸어요. 아니요, 어떻게 보면 약속을 받아낸 거죠. 아이를 존중하시겠다는 약속. 마치 혼인서약 하듯이 진지하게 여쭙고 정말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있는지를 제가 확인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가 어떤 의견을 낼 때마다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뭐 이런 게 발생하게 되면 완벽한 프로젝트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아이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만큼이나 큰 다음 난관이 뭘까요? 네, 비용입니다. 비용, 중요하죠. 여러분들 뭘 하겠다고 결정하고 나면 바로 하시나요? 맞아요. 할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일을 할까 말까 고민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결정을 하기 전에 생각이 너무 많아요. 이것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든 실현이 됩니다.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요. 그런 이렇게 고민이 많은 이게 비싸겠지? 비쌀 거야. 이 돈으로는 안 될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먼저 앞서신 분들은 결코 설득해서 이렇게 결정을 한다고 해도 대부분 끝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어떤 물건이든 본인이 스스로 결정해서 해야만 후회가 없고 만족하는 거죠. 지민이 방처럼 꾸미고 싶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게 맞아요. 돈이 비쌀 것 같아서.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근데 우리 집엔 짐이 너무 많아서 이거부터 해치워야 돼요.
등등의 핑계가 정말 많습니다. 이럴 때는 가슴에 손을 대보세요. 본인이 확실하게 결정하지 않았다는 반증입니다. 하지만 진짜 하겠다고 결정하면 방법이 나오죠. 모든 협상이 가능하고 이것은 뭐 돈으로 해내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디어로 해내는 거기 때문에 아이가 필요한 것을 어떤 대체제를 사용한다거나 시간차를 둔다거나 그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수 있어요. 제가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할까 말까 고민할 때는 제가 어떤 아이디어를 드려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누군가와 협상 중이세요? 상대방이 할까 말까 고민 중일 때는 가끔은 흔쾌히 놔주세요. 스스로 결정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죠. 저도 절대로 누군가를 막 이렇게 설득해서 일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겠다고 결정한다면 그때 정말로 최고의 퍼포먼스를 만들어주겠다고 당당히 마음을 먹으세요. 제가 이 방송을 디자이너 입문자, 기획자, 고객을 대하는 이런 기획자들을 대상을 염두에 두고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마인드 중요합니다. 어떻게든 일을 만들어 보려고 설득하다 보면요. 서로 지쳐요. 예, 좋은 파트너를 만나는 건 서로의 마인드가 확실하게 결정 지어졌을 때 만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포커스가 어린 아이 같지만 실제로 청소년 아이들 볼까요? 요새 가장 흔한 게 독서실 책상 많이 들여놓으신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청소년 아이들의 독서실 책상, 그거 너무 불쌍한 거 아닌가요? 아이들을 위한 그 가구 배치 팁을 하나 드려볼게요. 우리들 왜 아이들 방에 들어가면 가구 배치가 어떻게 돼 있죠? 그 벽에 붙어 있고 문을 확 열었을 때, 엄마가 문을 확 열어 제꼈을 때 아이가 뭐 하는지 바로 보일 수 있는 각도에 혹시 책상이 놓여 있진 않나요? 그거는 아이가 안정감 있게 할 수 없어요. 이를테면 노출되는 그 불안함, 좀 불편함, 이걸 이렇게 해보세요. 아이의 책상을 사장님처럼 놔주세요. 문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이거는 아이를 믿는다는 엄마의 표현이에요. 부모의 약속입니다. 네가 무얼 하든지 내가 믿을 수 있어. 그래서 사장님 방향으로. 사장님 방향이 뭔지 아시죠? 문을 바라보고 내가 앉아있을 때 모니터가 나를 바라보니까 벽을 바라보겠죠. 등 뒤를. 그러니까 내가 문을 바라보고 앉았을 때 엄마가 딱 들어오면 사장님 포스로 앉아있는 겁니다. 내가 모니터를 들킬 이유도 없고 그런 믿음이 아이들을 성장하게 하는 것 아닌가 이런 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민이 방 프로젝트를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이게 집 전체를 고치는 게 아니라 딱 3.3평 지민이 방만 바꾸는 일이에요. 여기가 잠실에 있는 일반 보통의 아파트 30평대의 작은 방 하나였어요. 그런데 집 전체를 고치면 이것저것 해볼 것도 많고 작업 공간도 확보가 되죠. 배치와 구조나 이런 게 아주 용이하죠. 하지만 작은 방 하나를 바꾸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가구 하나 배치하고 나면 더 이상 진짜 할 게 없는 게 우리 작은 방의 한계가 아닌가 싶은데요. 제약이 많은 공간을 이 아이의 바람들을 담아서 어떻게 바꿨는지 나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근데 아이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고수는 누가 고수인가요? 고수는 한계를 넘어서 기대한 그 이상의 것을 해낼 수 있는 내공과 노하우로 무장된 사람입니다. 제가 지민이의 이 아이야어서와 1호점에 대해서 블로그나 기사나 여러 곳에서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시시콜콜 이 방의 디테일에 대해서는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지는 않을 건데요.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이 어떤 작은 어떤 제약 앞에 어떤 한계 앞에 부딪혀서 멈춰서 있다면 그 벽을 넘을 힘이 바로 당신 안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민이가 스스로 자기 방을 설계한 거나 다름없거든요. 자신이 해낸 거예요. 그렇다면 아이가
이 다음에 무언가를 해낼 때도 마찬가지의 공식이 적용되는 겁니다. 스스로 말한 게 현실이 됐기 때문에 이 아이의 삶이, 이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삶의 자세가 바뀌면 꿈도 커지죠. 저는 너무 행복한 경험들을 했는데 지민이가 나중에 건축가가 되겠답니다. 아이들의 꿈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이모, 이 방을 꼭 기억하세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커서 이 방을 똑같이 지을 건데 이모가 기억을 못하면 안 돼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절대 안 잊어버리지. 이모가 어떻게 잊어버리니. 이제 막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방을 공사하는 동안 매일 유치원을 다녀와서 그 공사 중인 집에 그 저녁 환경을 또 한번 싹 이렇게 품에 안겨서 들어갔다 나옵니다. 먼지가 많으니까. 그래서 매일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 아이가 얼마나 설레었는지 다 지어지기도 전에 정말 주변에 너무 소문이 난 거예요. 어디가 어떻게 됐고 어디가 말한 대로 됐고 하면서 정말 이야기꾼이 됐어요. 우리 아이들 정말 수다쟁이가 되게 만들어주세요. 일방적인 거 말고요. 이렇게 아이의 자존감과 독립심이 정말 최고에 다다른 모습을 제가 봤고요. 그리고 저에게 또 최고의 칭찬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지민이의 외할머니께서 지민아, 너는 결혼해서도 이 집에 살아야겠다. 네 아이한테 이 방을 또 쓰게 해주면 더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정말 제가 너무 감동받고 기뻤습니다. 결국은 제 자랑처럼 됐지만 저는 지민이가 자신의 공간 안에서 정말 자신의 또 다른 꿈을 꾸면서 자라날 생각을 하니까 정말 흐뭇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지민이의 방을 말씀드리면서 함께 했습니다. 아이들을 존중하시고요. 존중하는 건 다른 것 없어요.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묻고 어리다고 무시하지만 않으시면 돼요. 지금은 시대가 많이 달라져서 아이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부모님이 많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유아에 관해서 많은 상담과 고민들이 이어지는 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공간이 그것을 일부는 해결할 수도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좀 해보아요. 지금까지 꿈꾸는 아이는 공간으로 완성되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이경희의 아이디어 정면 승부, 이경희였습니다. 이경희의 아이디어 정면 승부는 원하는 대로 엄마의 놀이터 아이하어서와 퍼스널 브랜딩 그룹 MU가 함께합니다.